네, 10분 됐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최경환 대표님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카도식 고문 민성일 교수님 모시고 함께 우리가 오늘 이 간성에 대해서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강의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 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민 교수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듣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모든 시간 허락하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이신 저희 이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입니다. 오늘 스터디는 저희 카도시 가족들과 함께 외부에서 이 교육을 함께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도시 가족이 아니어도 이 귀한 세미나를 함께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카도시 아카데미가 성부나 이상, 간성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저희 민성길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저희가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학생들이 간성에 대한 질문이 평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도시 아카데미 주 강사들은 이 질문을 학생들이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FM 답안을 가지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VN에서 XXXY라는 사부작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가 이제 막 방영이 되면서 특별히 굉장히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많이 외도된 그 드라마의 영상을 분별력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탑재를 하고 언제든지 학교 현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저희 민성길 교수님께서는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고문이시며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사랑 가정과 최신 정신의학이라는 책 외에도 다수 집필하셨습니다. 현재 용인효자병원 원장님이시고요.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대한신경정신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으며 네, 지금 현재 잘못된 성에 대해서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성지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민성길 교수님 목소리로 내주실 때 큰 소리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성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제 화면에는 내 얼굴이 안 나오고 어서 오세요. 화면 꼭 해주세요. 이게 나오네. 아, 그래요? 아, 됐다 이제. 아, 네. 네. 이제 나올까요? 예. 네. 네. 교수님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화면 공유 원하시면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바로 시작하죠. 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항상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거 제가 여러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과 최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일지월장하시고 큰 힘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늘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예, 화면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을 띄울까요, 예. 교수님?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그 질병분류표에 들어갔더니 간성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뭐 제외돼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길래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봤더니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좀 바로 잡아 드리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예, 다음 화면요. 여기 이제 오마이뉴스라고 그 요즘 간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면 이해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꼭 우리가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간성이 있는데 자기가 불임이라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클라인펠터 신드롬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게 간성이라는 걸 알고 나는 인터섹스구나 하고 해방감이 밀려왔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방감이 밀려왔다니. 그러면 인터섹스 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처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 물론 내가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게 간단치는 않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해방감보다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제목이 성분화의 장애인데 성분화란 말하고 성결정 또 성발달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겠습니다. 성분화는 sexual differentiation, 섹스에 관계된 인체의 여러 가지 기관이 하나씩 차례차례로 이렇게 발달해 나타나는 현상, 이걸 differentiation이라고 그럽니다. 성결정은 애초에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하는 어떤 그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성발달은 성분화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성 결정이 된 다음에 유전인자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성이 발달하고 성이 분화해 나가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이런 성분화나 성발달에 잘못된 거를 disorder of sexual development, sex development라고 얘기하는데 이 development는 뭐 분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발달 장애나 성분화의 이상이나 이게 같은 얘기고 요걸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이제 명백하시겠죠? 이 다음 슬라이드. 그럼 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XX 또는 XY 염색체가 결정합니다. 특히 Y 염색체가 이제 남자인 것을 결정하고 Y 염색체가 없으면 여자죠. 그런데 이 Y 염색체 중에 그 SRY라는 유전인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성을 결정합니다. 이걸 이제 원래는 테스티스 디터미네이션 팩터라고 그래요. 고환, 남자의 고환을 결정하는 요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SRY랍니다. 이거는 섹스 이 R이 뭐더라? 오브 크로모솜 이런 뜻입니다. Y 크로모솜이란 뜻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SRI가 결국은 이제 처음에 발현이 되면 이제 그 성세포가 될 만한 어떤 그 애초에 그 이제 배아 세포 중에 그 지정된 게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성세포들이 이렇게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성세포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성호르몬이 이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배아, 인체에 퍼지면서 각 부위에, 각 곳에 이제 성기관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서 남성적인 뇌, 여성적인 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SRY라는 이런 유전인자의 변이가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변이가 생기면 이제 성발달 장애가 이제 간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제 XX 어머니죠. XY 아버지죠. 이것이 이제 XX 이렇게 난소에서 X 하나만 가진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에서는 X를 가진 정자와 Y를 가진 정자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합을 이루죠. 이렇게 만나면 이제 XXY가 XX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서 태아를 이루면 이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결과에 Y 염색체에 있는 SRI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초에
남자 성기, 여자 성기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 이제 발달이고 여기 성분화예요. 이렇게 남자로 분화되고 여자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sexual differentiation disorder 또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분화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속해 있는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가 이제 태아를 이루게 되면 고나드 정소라고 그러니까 고환이나 난소의 오리지널 폼이죠. 고나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도 영향을 주는데 요게 정신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요, 이 자료가 나온 게 이제 말하자면 그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뜹니다. 요까지는 맞는데 이 SRI가 정말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의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이 남성의 그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남성적 성격, 여성적 성격은 남성적 행동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어떤 그 남성성, 메일레스 또는 피메일레스 같은 이런 그 어떤 정신성에 관해서는 좀 확실치 않은데 이 얘기를 이렇게 요즘 자료들이 집어넣는 거는 정신이 말하자면 섹스와 밀집의 관계가 되고 정신이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 뭐 이런 것들이 성의 본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이런 문헌을 읽을 때 그 리터럴 리터러시라고 뭐랍니다. 리터럴 리터러시라고 그러나요? 문해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요즘 사회 분위기를 잘 알면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분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은 우리는 분명히 XY고 남자 여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신이 결국은 성을 결정한다는 이런 단어들이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이런 그 문헌들이 많이 사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문헌들이나 책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이고 바이올로지컬한 것이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요. 태아 동안에 어머니로부터 오는 무슨 성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면 사회 환경,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그런 거는 빼고 그 이렇게 생물학적 환경, 태아에 있어서 그 자궁 내 환경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환경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 지식으로 사회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이 문자만 보면 성을 결정하는 것이 마치 사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도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듣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지금 성장 과정 말씀하신 중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교수님?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손을 드셨는데 예. 280411님, 네, 손 드셨는데 질문하실 내용 있나요? 질문 받고 진행하죠. 네네. 280411님, 손 드셨는데요. 손 드신 분. 네, 전 질문이 있어서 손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대신 질문 좀 드릴게요. 선생님, 이 부분을 교수님 저희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이해를 전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 이 정신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남자의 전형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메일레스 마스큘리니티는 분명히 있어요. 마스큘리니티는 분명히 이건 행동적인 것이지 정신적인 것이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행동적인 거. 예를 들면 좀 뭐 근육이 많아서 좀 약간 그 충동적이 된다거나 이제 말씀 동물 세계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나타내는 바이올런스, 폭력하고 또 도미네이션, 지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행동적인 것이 있는데 혹시 사이키라고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요즘 말이 좀 어렵습니까? 네, 저희 그 정민교 선생님 손 드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남성성은 언제 발달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마스큘리니티, 페미니니티는 우리 생각에는 소질은 바이올로지컬리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가정 환경 훈육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피어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남성성이 뛰어난 체질이나 기질을 타고나도 좀 부모가 사회가 그걸 억압을 하게 되면 여성적인 그런 그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변한다 이거죠. 성격이. 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그 주변을 살피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 분화라는 게 또는 발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또 이게 진화론적인 그런 개념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생각할 때 이제 원숭이가 사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분명히 반대하지만 이제 뭐라고 이거 설명이 이것만 가지고도 좀 굉장히 시간이 좀 소모되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화론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건 언제 한번 다음에 기회를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 분화가 되고 또는 발달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발달, 변화, 어떤 변이 이런 것은 그 이볼루션이기도 하고 디벨로프먼트이기도 하고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그 디퍼런시에이트 되는 어떤 과정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는데 요게 이제 인간의 그 전체 애초에 이제 배아의 모습이에요. 배아는 이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적 성기관하고 남성적 성기관이 처음에는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성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성기는 그냥 대롱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정소가 있는데 난소인지 고환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기관이 될 만한 소위 볼피안 닥트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성 기관이 될 것이고 파란 거는 남성이 될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때는 디몰피즘, 양성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은 본래 양성적이다. 뭐 동성애가 이래서 정상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발달 단계 초기 얘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요. 아까 말한 SRI에 의해서 이 정속에서 이제 고나드, 남자 고환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뮬리안 닥터는 이렇게 쇠퇴해버리고 볼피안 닥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분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고환이 제대로 남고 난소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롱은 음경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유나리 블레더가 되고 여기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인데 이 전체가 말하자면 음경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관을 통해서 정자가 나와서 여기에 소변 나오는 이 유레트라 여기에 합쳐져서 이제 말하자면 분출이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이제 SRI가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자연히 이제 이런 볼피안 닥터가 태화되고 난소가 개발되고 나팔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자궁이 만들어지고 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여성 성기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예전에 태아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인 건데요. 좀 더 이제 더 깊게 그리고 또 저희 교수님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태아기에서 우리가 보통 8주에서 9주 그 정도 되면 이제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가 확실하게 구분된다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동물, 이렇게 하등 동물에서는 이제 그 전 단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등 동물에서는 이제 뭐 양성적인, 뭐 단성적인 생식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성분화는 결국은 이제 성기로 나타나고 내부 성기로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젠더 정체성까지 분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소위 그 아시겠죠? 저쪽 편에서는 젠더 정체성도 분화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아니죠. 그다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 2차 성징 중에 보통 놓치는 게 골격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성적인 행동, 그럼 수컷의 행동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도 섹슈얼 셀렉션 한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진화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여기저기 글은 썼습니다만은 여기는 오늘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거나 또 간성까지 포함해서 성소수자의 이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병이다 이거죠. 예.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병이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라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단계는 보기는 그렇다고 실제로 이게 자연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주 소수이고 병적인 상태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근사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이해되는 것 같으니까 이 다 모두 정상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 컨티뉴움이란 말은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그 성분화 과정은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제 5, 6주 후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물류관은 퇴화되고 볼프관이 퇴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성 여성이 구분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한 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이 볼프관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아닌 경우는 이제 여성의 성기관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RI의 존재가 이제 이런 그 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게 이제 분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등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어떤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이런 LGBTI 이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등 동물의 현상을 보고 인간도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땡겨서 같이 설명하면서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이런 성분화가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도 있어서 이게 이제 간성이니까 이 다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의학의 전통은 이것은 병으로 봐왔고 실제로 병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교수님. 예. 지금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제 개인톡으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간성 통계가 혹시 있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간성 많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나 봐요. 예. 그거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간성은 질병인가? 성소수자의 이런 그룹이 있고 이거 다 모두 타고나고 정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질병 분류표에서는 이 모두가 다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무시하려고 쓰고 요거를 여기서 이제 병이 아니라는 걸 여기다 반영시키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로비한다 그럴까요?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은 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병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간성은 염색체 또는 기타 선천적 원인으로 성기나 고환, 성호르몬 여러 가지 성적 특징의 변이가 생긴 이 변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변이가 생긴 상태인데 아까처럼 중간 단계에 여러 가지 다 변이라고 하지만 이 변이가 생긴 상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양쪽 끝 남자 아니면 여자
이것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병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의학이란 뭐냐? 이렇게 쭉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 개념이란 게 뭐냐? 뭐 간단하죠. 출생 시 지정받은 성이 소아의 회복적 성과 맞는데,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페노타입이란 말을 여러 번 듣게 될 텐데, 혹시 페노타입을 이해하십니까? 목사님.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무슨 거죠? 여기 페노타입은 제노타입과 이렇게 컨트라스트 되는 거거든요. 제노타입은 그 유전인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전인자가 실제로 발현될 때 똑같이 발현되면 인간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남자면 남자들 똑같이 생기게 되고, 여자는 여자처럼 똑같은 모양, 키, 얼굴, 모든 게 다 똑같아야 이제 제노타입이 제대로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인간이 나올 때는 그 유전자 표현에 약간의 변형들이 표현이 완전히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다 같이 아울러서 페노타입이라고 그래요. 키가 크고 작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키가 하나의 페노타입이 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키에 대한 제노타입이 모든 인간에게 다 같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표현될 때는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뭐 혈압이 다르다거나 키가 다르다거나 또 평소에 혈당이 다르다거나 이런 모든 그런 그 차이가 이제 페노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아주 브로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학적으로는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이제 의학적 설명을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얼마나 많은가? 공식적으로는 0.02%, 0.05%입니다.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에 하나, 둘? 10,000명에 두 사람 내지 5명. 적죠.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정의를 자꾸 브로드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노 파우스트로 스털링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간성이라 그러지 않고요. Non-dimorphic sexual development라고 그래요. 논은 아니다는 뜻이고, dimorphic은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두 형태의 성 디벨롭먼트가 아닌 것.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닌 것. 그렇게 발달하는 사람들. non-dimorphic. 모르핀은 형상이고, D는 두 가지고, 논은 아니다죠. 이런 사람은 1.7%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성의 정의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0.02% 내지는 0.05%의 인구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에 이 통계는 언제 통계이고 어디 근거인지 좀 요거는 지금 여쭤볼까요? 저 위키피디아에 가장 종합된 거를 리뷰한 걸로 나온 거예요. 좀 이따가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